예, 이쪽은 흥선대원군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원군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원군이 조선시대 때 몇 명 있었어요.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대. 왜 그러냐면은 왕이 고종이 되었는데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앞서 순조, 헌정, 철종 때를 우리 세도 정치기라고 불렀는데 기억납니까? 이때 이 왕들도 나이가 어렸죠. 어리다 보니까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말아먹던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집안이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리고 어렵게 고종이 왕이 됐는데 이 고종마저도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었네. 흥선대원군. 요 사람입니다. 요때부터는 거의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꼬장꼬장하게 생긴 이 사람이 흥선대원군이고 이름이 이하응.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아들인 고종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재정비합니다. 왜? 세도 정치기 때 나라가 개판이잖아. 얼마나 개판인지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서북 지방의 평안도 지역이죠. 차별대우 못 이기고 홍경래가 반란 일으켰고, 그리고 진주를 시작으로 이 남쪽 지역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고, 그래서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으키던 시기야. 근데 이 서쪽을 기준으로 서양의 배들이 등장하네. 이것이 요 배입니다. 실제 그 당시 배예요. 이름이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배란 뜻인데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포가 달려 있어서 대포 빵빵 쏘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무역하자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은 잡았지만 좋아할 틈이 없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나지. 해안가에서는 서양 배들이 와가지고 대포 쏘고 있지. 무역하자고. 이때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이양선에 대한 대처는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배우고 이 세도 정치 부분을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도 가문들 약화시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힘이 세다 그랬죠. 그런 새끼들 쫓아내 버립니다. 날려버려. 그리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씁니다. 그리고 비변사 기억납니까? 조선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가 된 비변사. 원래 임시국이었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매번 여기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고 권력 기구가 된 비변사였는데 왕권까지도 위협한다고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 폐지하게 됩니다. 원래 여긴 정치 기능과 경제적인 정치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다 했었거든. 그래서 정치 부분은 의정부에, 군사 부분은 삼군부에 이렇게 쪼개면서 권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개판이잖아. 흐트러진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중건이란 말은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경복궁이 없어졌나요? 없어졌었죠. 언제? 임진왜란 때 불에 탔었죠. 불에 탄 채로 그대로 있던 조선의 제1 넘버원 궁궐이었던 경복궁을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건을 합니다. 궁궐을 다시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료인 나무도 필요하겠죠. 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납전이라는 것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원하면 내는 돈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원래 원할 원자였거든요. 원하면 내 이런 어떤 기부금 형식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강제로 양반들한테 삥 뜯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 원자로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고 해요. 원망하면서 내는 돈, 원납전. 그리고 성문, 사대문이 있었죠. 성의 문을 통과할 땐 통행세를 걷었대. 그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돈을 찍어내는 거죠.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찍어냅니다. 요겁니다. 그 당시 화폐가 엽전인데 엽전의 100배의 가치를 지녔대. 고액의 화폐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니까 당장은 좋았지만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되면은 물가가 뛰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혼란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돈 이런 식으로 원납전, 통행세, 당백전 해결을 했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공사 누군가 져야 될 거 아니야. 백성을 강제 동원합니다. 백성들이 뭐 입이 대빨 나왔어. 왜냐면 농사 져야 되는데 가가지고 돌 나르고 나무 이렇게 목수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죠. 나무는 원래 저기 강원도에서 좋은 나무 캐가지고 공사 한참 진행 중이었었는데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불에 타니까 나무가 부족했었대요. 그래서 양반의 묘지름을 자릅니다. 묘지가 무덤이잖아. 조상의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변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거든. 이 나무가 좋으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공사에 쓰게 됩니다. 양반들도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은 결과적으로 다시 짓고 멋있고 우리가 여기 수학여행도 가고 지금 설해가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때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지금 후손들한테는 좋지만 그 당시에는 양반들하고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잖아요. 요 반란 부분이 원인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었어요. 삼정 세 가지가 문란하게 운영됐었어. 삼정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 세금처럼 운영되는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인데 전정, 군정, 황곡 요 세 가지를 삼정이라 불러요. 정전은 전정, 땅에 매기는 세금을 전정이라고 해요. 군정은 군자 있죠.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 내는 세금. 황곡은 곡이 있죠. 곡식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1의 이자를 받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개판으로 운영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전정, 땅에 매기는 세금, 군정,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물리는 세금, 그리고 환곡,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 10분의 1만 받는 거였는데 거의 세금처럼 돼버렸어요. 개판이야 이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양전 사업이 뭐냐면 숨겨놓은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락된 토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된 토지를 한자로 은결이라 그럽니다. 세금 안 내려고 여기저기 숨겨놓은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세금 때리는 거야. 그럼 노출된 땅에만 세금 때리다가 숨겨놓은 땅에까지 세금 때리니까 부담이 좀 덜하게 되겠죠. 군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이 호포제, 이 군정은 누가 내는 거냐면 남자들만 내는 거예요. 16세에서 60세 사이만 이렇게 내는 것을 군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16세 전에 까나나게한테도 세금 물리고 60세 이상 혹은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이 고추가 달렸다고 세금을 물렸었다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내냐면 평민을 상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민들한테만 물렸던 요 군정이 너무 가혹해. 더군다나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개나 소나 다 양반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세금은 안 내고 요 평민들만 몇 명 되지도 않은 평민들만 세금 내니까 얘네들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고추까지 자릅니다. 고추 달려 있으면 세금 내니까 실제로 잘랐어. 그래서 해결책이 뭐였냐면 이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물리자. 그 세금이 군포거든.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가 요때 실시가 됩니다. 군정. 그래서 양반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여기 호포제 실시 전에는 면제, 세금 내지 않은 양반이 거의 50%였어. 근데 호포법 실시 이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호포제 시험 잘 나오고 양반들의 불만이 개거품 물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원래 환국이라는 것은 이 어려운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줘. 나중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곡식에다가 이자를 10분의 1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제도가 원래 곡식이 환곡제였어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국가 공무원들이었어요. 관리. 근데 이 당시에는 관리들이 썩었잖아. 세도 정치기잖아. 개판치기 때문에 요 새끼들이 이자를 10분의 1만 받아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삥 뜯어갑니다. 거의 세금처럼 삥 뜯어가. 그래서 흥선대원이 봤더니 요 새끼들이 문제거든. 그래서 요 새끼들한테 이거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킵니다. 요 사람은 민간인이야. 그래서 요 제도를 사창제라 불러요. 그래서 원래 지방간이나 향리, 지방의 공무원 있는 향리들이 이걸 세금처럼 삥 뜯었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 대신에 민간인한테, 물론 이 민간인은 믿을만하고 그 마을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민간인한테 맡겼다. 이거 사가 개인 사자거든.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개인한테 맡겼다 해가지고 사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전사업, 호포제, 사창제를 통해서 삼정을 개혁하고 흥선대원군 인기가 이것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특히 호포제, 이제 고추 안 잘라도 되잖아.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던 게 서원철폐예요. 물론 여기서 인기는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습니다. 서원이 뭐예요? 원래 지방이나 중고등학교거든. 이 서원 출신 애들이 이제 붕당을 형성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붕당을 떠나서 이 서원이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중고등학교인데 개판칩니다. 백성들한테 삥 뜯어. 세금도 내지 않고. 얼마나 삥 뜯냐면은 백성들한테 이 서원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검은색 도장을 찍어가지고 기부하라고, 서원에 돈 내라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흥선대원군도 서원에 갔다가 서원 양반들한테 발길질 당해가지고
계단에 굴러 떨어질 정도로 서원의 위세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금도 안 내고 백성들을 삥 뜯던 서원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과감하게 600여 개 되던 서원을 47개로 확 축소를 합니다. 철폐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안정을 취하고, 얘네들은 이제 세금 안 내던 서원이 줄어드니까 세금 내는 서원이 많아지겠죠. 국가 재정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양반들은 개거품 물죠. 반발하죠. 자기들 서원을 없앴으니까. 그랬더니 대원군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유교를 만든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유교를 만든 공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용서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 유생들은 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에서는 이 공자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거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백성들 괴롭히면은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47개만 남기고 싹 쓸어버려. 그래서 백성들은 좋아하죠. 자기들 괴롭히던 서원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이 부분 싹 지우고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왜? 어린 고종이 즉위하면서.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나라가 개판이었어. 국내적으로는 세도 정치가 깝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나라가 위협을 받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먼저 세도 가문 쫓아냅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쫓아냅니다. 능력 중심으로 이제 썼고,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비변사 갖고 있던 정치적인 권한은 의정부에, 군사적인 기능은 3군부로 쪼개면서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법 기강을 제로 다시 잡았죠. 그리고 경복궁을 다시 중건합니다. 임진왜란한테 불에 탔었죠. 왕실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통행세, 당백전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위해서 양반은 묘지름을 잘랐고, 그리고 사람은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었죠. 그래서 양반, 백성 모두에게 불만을 쌓은 것은 경복궁 중건이었고 당백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당시 때 농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었죠. 결정적인 것이 이 삼정을 개판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삼정이었습니다. 전정, 땅에 매기는 세금이었는데 숨겨놓은 땅이 많아서 노출된 땅에만 과하게 부담하니까 부담스러웠거든.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가 어디인지 조사하는 것을 양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락시킨 토지, 한마디로 은결, 숨겨낸 토지를 찾아가지고 세금을 물립니다. 그다음 군정, 요게 중요하죠. 원래 남자들 16세에서 60세만 물려야 되는 이 호포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죠. 실수했네요. 이 군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운영한 것이 호포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평민들만 혹은 상민이라고도 합니다. 평민들한테만 물리던 세금을 양반들한테도 물렸던 거. 그래서 호포제는 꼭 알아두세요. 군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개혁 호포제. 그래서 양반들한테 군포를 징수했고, 세금 안 내던 양반에서 세금 내는 양반으로 확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환곡, 곡식을 빌려주고 10분의 이자 받는 부분이었는데 이 지방의 관리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지방 관리 대신에 민간인한테 맡기게 되죠. 믿을 만한 민간인. 그래서 사창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 나쁜 점을 접했었죠. 서원의 문제점이 세금을 안 내. 그리고 백성들 삥 뜯었었죠. 그래서 600여 개 되던 것을 47개만 남기고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백성의 생활이 안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양반들은 반발하죠. 그래서 반발하니까 대원군이 했던 말,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용서치 않겠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OX 비변사. 자, 최고 권력기관 맞죠? 흥선대원군 때 부활시켰다? 틀렸죠. 흥선대원군 때 부활이 아니라 축소 및 폐지시켰죠.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편찬했습니다. 흐트러진 나라 기강을 위해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고액의 화폐인 상평통보가 아니죠. 뭐였어요? 당, 백, 전이었죠. 그 당시 화폐 엽전에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고 했어요. 엽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엽전의 정식 명칭은 상평통보입니다. 그래서 상평통보를 발행한 게 아니라 이거의 100배의 가치, 당백전을 발행해서 물가가 뛰면서 어려웠었다. 자,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지었죠. 근데 언제 불탔냐면 임진왜란 때. 흥선대원군은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토지, 이걸 어려운 말로 숨겨놓은 토지, 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락시킨 토지를 찾아서
전정이 문란을 개혁했었다. 맞죠? 군정을 개혁한 것은 호포제였습니다. 평민만 내던 것을 양반들한테도 물리는 거. 흥선대원군 지방감각 관리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던 환국의 업무를 개편했죠. 그래서 믿을 만한 양반한테 시켰죠. 사창제입니다. 사창제.